안녕하세요. 정은영입니다. 자, 오늘은 금융사기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금융사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를 혼돈하게 하는 중대한 어떤 범죄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게 금융사기입니다. 그래서 금융사기는 특별히 어리석은 사람만 당하는 일이 결코 아니고요. 시험을 보느라 바쁜 순간, 생활비가 급한 순간,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들은 순간처럼 누구나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의 판단이 흔들릴 때를 이 금융사기는 노리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사기범은 내 이름과 학교, 거래 은행까지 다 알고 접근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내 정보를 안다는 사실만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금융사기는 대체로 이렇게 세 가지의 말들을 반복하는데요. 빨리 해라. 빨리 이거 신청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지금 돈이나 정보를 빨리 보내라. 이런 말들은 여러분 무조건 금융사기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러한 신호를 알아채고 한 박자 멈춰서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날 계속 발생되고 있는 이런 사기 수법과 디지털 사기의 특징, 의심될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하면 되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세 부분으로 진행될 건데요. 첫 번째는 금융사기의 최근의 주요 사례들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요, 디지털 금융사기의 특징, 세 번째 피해가 커지는 이유와 예방 방안법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단원에 대한 학습 목표는요, 금융사기의 수법을 알고 미리 알아채는 역량이다라고 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업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어떤 역량이 생겨야 될까요? 자, 다양한 금융사기의 유형,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대출사기 같은 대표적인 수법을 자신의 말로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검찰 사칭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투자사기는 높은 수익에 대한 기대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나 워딩이 나오면 알아챌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둘째는 디지털 금융사기의 특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진짜와 비슷한 화면,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 원격 제어, 웹을 결합하기 때문에 눈으로만 구별하기 어렵거든요. 자, 셋째는요. 그러면 이렇게 금융사기가 왜 이렇게 계속 커지기만 하느냐? 그 이유는 도대체 뭐냐?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의 핵심 역량은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사기 예방으로 정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요. 여러분, 금융사기란 무엇일까요? 자, 금융사기는 거짓 정보나 심리적인 압박을 이용해서 나의 돈이나 개인정보를 빼앗는 범죄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대출사기뿐만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받아서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도 여러분 금융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민생침해 범죄라고 하는 것은 서민의 절박한 생활을 노린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돈이 급한 사람들은 돈이 너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사금융 이렇게 내용들이나 광고를 보면 현혹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금융사기를 치는 거죠.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사람에게 유사 수신이나 불법 다단계 이런 것들을 권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용이 낮아도 오늘 바로 당신에게 3% 대출로 가능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네, 말이 안 되죠. 내가 신용이 낮은데 3%를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게 현혹될 수 있거든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3% 대출 가능하니까 일단 보증금 30만 원만 먼저 보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문자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평소에는요. 내가 그런 거에 난 그런 거에 당하지 않아 라고 하지만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되면요. 누구나 당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낮은 금리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을 해주기 전에 절대 개인 계좌로 보증료를 보내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기범은 그래서 이게 조금만 생각해도 이게 사기일 수 있겠다 생각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기범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검토할 시간을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이거 오늘만 가능해. 이거 몇 사람밖에 안 남았어. 이거 너한테만 주는 특별한 혜택이야. 그러니까 빨리 보증료 나한테 30만 원 넣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든 여러분 보실 때 빠르게 요구하거나 비밀리에 요구하거나 지금 당장 돈이나 정보를 요구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여러분 금융사기의 수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보이스 피싱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는 것은 전화로 속여서 송금하게 하는 그런 낚아채는 피싱이 낚아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보이스 피싱은 검찰이나 경찰 또는 금융회사의 직원을 사칭해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면서 안전계좌로 돈을 옮기라고 하는 거예요. 초창기 지금은 이제 이런 수법들을 많이 알려져서 여러분 방어가 됐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나 경찰이다 금융회사 직원인데 지금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까 이 안전계좌를 빨리 옮기세요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옮겼겠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기관은 그런데 절대로 전화로 안전계좌 송금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이제 전화로 하는 이 금융사기가 보이스 피싱이라면 메신저로 하는 피싱이 바로 메신저 피싱입니다. 이건 뭐냐면 메신저를 통해서 카카오톡이나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엄마 지금 나 휴대폰이 고장났거든. 그래서 다른 번호로 연락하는 거야. 급하게 결제할 게 있으니까 여기 지금 빨리 돈을 넣어줘. 이렇게 가족이나 지인인 것처럼 접근해 가지고요. 송금 전에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 알고 있던 번호로 직접 전화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진짜 그게 아들인지 내 지인인지를 먼저 전화해서 확인하지 문자로만 보고 확인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투자 사기. 이거는 고수익을 믿기로 해요. 왜 고수익을 믿기로 할까요? 우리가 다 그런 수익에 고수익에 너무 유혹에 약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한 달에 은행의 금리가 2.5%밖에 안 되는데 한 달에 10% 확정 수익, 원금 보장 유명 전문가 비공개방 이런 것들을 내세워 가지고 수익이 확정되어 있다면 낯선 사람에게 투자자를 급하게 모집할 필요가 없겠잖아요. 그런데 이건 확정돼 있어 너한테만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는 거는 무조건 여러분 다 의심스럽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대출 사기는 뭐냐면은 이제 돈을 빌리는 게 너무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아니죠. 돈을 빌리는 게 급한 분들에게 유혹하기 위해서 대출 사기를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자, 대안대출을 약속하면서 기존 대출 상환금이 대출 금리가 너무 비싸게 네가 지금 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한 8%에 하고 있는데 내가 5%로 해줄게 라고 하면서 기존의 대출 상환금이나 수수료를 먼저 보내라고 해가지고 이런 수법을 쓰는 거예요. 이거 안 되고요. 자, 스미싱이라는 건 뭐냐면요. 택배, 과태료, 장학금, 지원금 문자 이런 거 많이 오잖아요. 뭐 무료 쿠폰, 당첨됐어요. 뭐 무료 쿠폰이 왔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 가정에서 링크 보내거든요. 그래서 링크 열게 되면 이제 악성 링크로 이어져 가지고 여러분 계좌가 다 털리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수법들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수법은 다르지만 결국 다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수법은 다르지만 결국은 돈을 보내라. 개인정보를 넘겨라. 인증번호를 넘겨라. 이런 요구로 이어지는 것은 무조건 금융사기다라고 여러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금융사기는 이런 접근 방식과 노리는 것이 좀 다르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 표에서 한번 보시면요. 보이스피싱은 검찰, 은행을 사칭하고 계좌 이체를 노리고 지금 안 하면 처벌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경계 신호를 주는 거고요. 투자 사기는 대부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많을수록 원금을 잃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다는 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원금은 유지돼. 그런데 너한테 고수익 주겠다. 왜 나한테 주는 건데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수익 보장해. 이런 것들은 다 의심하셔야 돼요. 자, 대출 사기. 저금리로 대출을 미끼를 삼는 거죠. 그래서 선수수로 보내라. 왜 아직 돈 빌리지도 않았는데 선수수로 보내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자금이 있는데 네가 더 낮은 금액으로 빌려줄게라고 하면서 중도상환 금액 보내라고 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먼저 돈 보내라고 하는 거 무조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메신저 피싱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당하는 건데요. 가족이나 지인 사칭해서 엄마 너무 나 지금 급해요. 어디 왔는데 뭘 못해요. 뭐 내가 해외에 왔는데 이런 일을 당했어요. 막 지인인데 또 어려운 분인데 이렇게 아시는 분이 뭐 특히나 직장 상사가 갑자기 해외 출장 간 거 아는데 이렇게 연락 오면 이거 맞아요 사장님 제가 전화할게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수법을 잘 모르니까 급하게 다 보내줬던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통화를 끊은 후에 그 상대가 알려준 번호가 아니라 기관 홈페이지나 카드 뒷면에 적힌 공식 번호, 원래 저장된 가족 번호로 직접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엄청나게 잘 노력하고 모아서 정당한 투자를 해서 모아놓은 돈이 여러분 계좌에 한꺼번에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돈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리적인 타격을 엄청나게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평소에 조심하는 습관을 일단 지식을 알아야 되겠죠. 지식을 알고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태도와 습관은 뒤에서 다시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는요. 요즘은 그냥 금융사기가 아니라 여러분 디지털 전환 시대가 되면서 다 디지털화 됐잖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따른 또 다른 디지털 금융사기가 아주 빠르고 정교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여러분 일단 대량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범은 수천 명에게 같은 문자를 보내고 그중에 마음이 급한 몇 사람을 노리는 거거든요. 수천 명이 보내고 무차별하게 보내는 거예요. 둘째는 실시간 조작이 가능해요. 대출 심사 앱이다, 보안 앱이다 이렇게 속여서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에 휴대전화의 화면과 통화를 통해서 계속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내가 통제할 수 없게 웹에 들어와서 다 내 돈을 빼가는 걸 그냥 두 눈 뜨고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아주 위장이 아주 그럴듯하고 너무너무 정교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희는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것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금융사기범들은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속일까만 그 수법을 요즘에 뭐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거에 약한지 이런 것들만 이제 계속 고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겨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장이 아주 정교해졌는데요.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거의 같은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주소와 디자인을 모두 다 흉내내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 확인하지 않고 그냥 사이트 눌렀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요.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금융회사들도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요. 이 개인정보 유출은 스스로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요. 자, 내 이름과 생년월일, 최근 주문 내역 이런 것들을 말하면 진짜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다 개인정보가 이미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 염두하세요. 네, 다섯 번째는요. 돈을 여러 계좌와 해외 계좌로 빠르게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화면이 진짜처럼 보이는지보다 돈, 비밀번호, 인증번호, 웹 설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무조건 금융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디지털 사기는 그냥 사기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고 한 번 속으면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더 치명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금융사기는 기술과 심리를 함께 이용한다라고 했는데요. 한번 더 좀 깊이 있게 알아볼까요? 왜 요즘 사기는 알아채기 어려울까? 자, 디지털 사기는 진짜처럼 보이는 화면과 내 정보를 미리 확보했기 때문에 의심할 틈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채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바보여서만 그런 게 여러분 바보여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사기의 특징을 조금 더 알아보는 게 그럼 필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공공기관 은행 앱과 똑같이 흉내내면 위장이다. 불안함과 조급함으로 계속 판단을 마비시키면 이렇게 압박을 하면 이 사람 나 왜 압박하는 거야?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링크 한 번에 정보나 돈이 다 유출되기 때문에 자동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웹을 설치해라 이런 것들 절대 안 돼요. 링크 줬는데 그거 열어서 웹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이 진짜 같아도 돈 정보나 요구하면 무조건 나에게 돈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일단 멈추시라는 거. 멈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예방 역량입니다. 자, 그래서 사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뛰어난 기술도 기술인데 사람의 감정을 흔드는 데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빈틈을 노린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첫째, 불안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범죄에 연루됐다,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 카드가 회의에서 결제됐다 이런 말이 오면은 내 카드 그렇지 않아도 잊어버렸는데 그거 회의에서 누가 쓴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말을 더 잘 듣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일단은. 자, 두 번째는 권위를 사칭합니다. 검사, 경찰, 은행 직원, 교수, 투자 전문가처럼 믿을 만한 사람의 말투와 명함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불안이나 권위 같은 것들은 초창기에는 다 이제 잘 몰랐기 때문에 다 속아 넘어갔는데 요즘에 이제 유형들을 좀 알아서 우리도 이제 대응이 조금 됐거든요. 근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정말 본능일까요, 여러분? 고수익, 특별 기회 이런 것들이 오면 진짜 판단을 흐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더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착순, 회원에게만 공개하겠다. 절대 손해가 없는 투자다. 이런 특별한 기회처럼 보여지는 거.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전혀 특별한 관계가 아닌데 여러분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멈추실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왜 하게 되냐? 나 돈 많이 벌고 싶어. 또는 내가 뭐 코인이나 주식 투자에서 많이 실패를 봤어. 만회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평소에 내가 돈을 벌었다는 경험이 오히려 경계심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돈을 벌면 또 이런 걸 낮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나 욕심이 갑자기 커졌다면 바로 결정할 때가 아니라 멈춰야 될 때라고 해서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감정이 급해질 때가 이거 진짜 사야 돼. 나 오늘 이거 꼭 사야 돼. 뭐 이런 어떤 마음이 급해질 때가 바로 여러분이 멈춰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잠시 멈춘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이. 그래서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멈추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멈출 수 있는 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는요, 사실 아는데요. 체화될 때까지 이 머릿속에서 내가 그게 훈련이 될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우리가 사례를 두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나는 언제 사기에 취약한가? 나는 언제 상황의 판단이 잘 안 되는가? 이게 사람마다 틀려요. 여러분은 진짜 언제 그런지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급전이 필요해 이런 거에는 되게 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투자에 원래 관심이 엄청 많아. 그러면 투자 사기에 노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되게 또 바쁜 사람, 항상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확인을 미루면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살펴볼 때 뭘 해야 된다? 내가 어떤 유혹에 약한지 이걸 반드시 봐서 나는 이런 경우는 되게 약하구나. 내가 취약점이 있구나를 생각하고 이것과 관련된 거는 보다 더 다른 어떤 것보다 방어막을 더 많이 발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첫 번째, 급전이 필요하다. 항상 이제 급한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온다고 했죠. 그래서 생활비나 등록금이 급하면 평소라면 의심할 저금리 대출 문자도 기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투자에 관심이 커지고 주변에서 수익을 많이 냈다고 이야기하면 나만 뭐 하고 있지? 이런 마음에 고수익이라는 제안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과 아르바이트로 바쁠 때 또 주의해야 되는데요. 바쁠 때에는 택배 문자나 어떤 과태료 문자 이런 링크를 별 생각 없이 막 빨리빨리 눌러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바쁠 때도 내가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를 반드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외로울 때예요. 외롭거나 고민을 나눌 사람이 필요할 때는요. 온라인에서 친근하게 친밀하게 이렇게 접근한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직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로맨스 스킴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굉장히 외롭기 때문에 이런 거에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디지털이 또 서툴 때, 웹이나 링크에 낯설 때 이런 것들 잘못 눌러서 그냥 눌러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유도에 굉장히 이제 취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는 절대 당하지 않을 거야 자신할 수 없어요. 나는 뭐 학력 수준이 높거나 뭐 직업이 굉장히 좋거나 내가 뭐 많이 배웠거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대학생 수준이 높지만 누구나 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급할 때, 감정이 불안할 때, 바쁠 때 이런 경우에 나의 취약한 순간을 여러분이 미리 인지하고 그때는 혼자 결정하지 않는 규칙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금융사기는 왜 이렇게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작은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피해가 커지고 그 피해가 커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도입니다.
송금된 돈이 여러 대포 통장으로 나누어 이동하기 때문에 이미 내가 알아차렸을 때는요, 이미 인출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둘째는 이제 금융사기 당하면 수치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놓치지 않고 바로 내가 왜 속았을까? 나 바보야. 막 가족에게, 경찰에게도 알리지 않으면 이미 대응할 시간이 늦어요. 여러분, 창피한 거는 순간이에요. 괜찮아요. 누구나 다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창피해서 신고를 미룬다? 절대 안 돼요. 늦어질수록 회수 가능성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마자 주변에 알리고 금융권에 알리고 이런 것들을 창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 번호 뒤에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요. 연쇄적으로 연쇄 피해가 나요. 한 번 반응한 번호, 그러니까 금융사기에 한 번 반응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딱 이제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반응을 한 번호는요, 다른 사기에 계속 전달돼요. 그래서 피해금을 찾아주겠다. 처음에는 다이어트 약을 사요. 그래서 다이어트 약을 샀는데 뭐 너가 당첨이 됐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먼저 내라 그랬더니 이게 이제 나중에는 마약이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들어오니까 네가 이 경찰 조사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 이제 부모님께 알려요. 너네 딸이 거기에 연루됐다. 아들이 연루됐다. 그러니까 빨리 공탁금 내라 해서 또 돈을 내요. 또 변호사를 사겠다 해서 또 변호사를 내가 사줄 테니까 이건 막을 수 있다 해서 또 돈을 내요. 이렇게 연쇄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돈을 다 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 단기간에 알바해 주겠다 해서 또 캄보디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쇄적으로 다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노출되면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뚫려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아주 다 공유해서 굉장히 심각한 아예 인생을 통째 아주 무너뜨리려는 이런 아주 악질 범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대응해서는 안 되겠죠. 자, 네 번째는요,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에요.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사진, 인증번호가 넘어가면 명의도용과 추가대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되게 추적이 어려워요. 디지털 흔적이라는 게 추적이 어려워서 신고가 되더라도 이 돈이 여러 계좌와 가상자산 회외 경로로 이동하면 회수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줄이는 가장 큰 열쇠는 창피하고 이런 거 다 괜찮아요. 빨리 내려놓고 빨리 알리고 신고해서 대처한다. 이런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연락을 받았을 때 이렇게 금융사기로부터 뭔가 이제 낯선 연락을 여러분 받아요. 자, 그러면 뭘 해야 된다? 자, 세 가지 질문 선생님이 계속 던지죠. 자, 여러분 누구시죠? 자, 낯선 연락을 받았어요. 내용보다 먼저 세 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첫째, 상대가 돈이나 정보를 요구하는가? 비밀번호, 전체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문자로 받은 인증번호는 직원에게도 알려주면 안 되는 번호예요. 여러분이 이제 취업이 요즘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취업 이렇게 진로 이런 활동을 하다가 어디에 취업이 됐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순간에 그 기쁨에 그때 취업 되셨으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이 출입증 만들려고 하니까 회사 출입증 얼마나 좋아요. 회사 출입증 만들려고 하니까 네 계좌번호, 네 주민번호 다 지금 빨리 해서 스캔해서 보내라고 하면 당연히 회사에서 보낸 줄 알고 다 보내죠. 그러면 완전히 이제 털리는 거죠. 자기 계좌에 있는 돈이 다 털리는 거죠. 이러면 대학생 여러분들이 실제 그런 일 당한 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무조건 상대가 돈이나 정보를 요구한다. 회사에서 다 오지도 않았는데 아직 출근도 안 했는데 해줄 테니까 내 정보 다 요구하는 경우 없어요. 예, 그런 회사 있다면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나를 급하게 재촉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거 지금 바로 처리 안 하고 끊으면 너 처벌돼. 오늘 안에만 대출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절대 안 돼. 이런 말은 여러분 판단을 차단하려는 신호이고 남들과 이 의논하는 거를 끊으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나를 이런 식으로 재촉하는 건 무조건 여러분 한 발짝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세 번째, 직접 확인했냐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문자에 적힌 번호나 상대가 연결해준 직원에게 확인하는 것은 같은 범죄 조직 안에서 확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화를 완전히 알았어. 자, 일단 차분히 알았어 라고 하고 통화를 완전히 끊고 공식 홈페이지나 뭐 카드 뒷면이나 기존의 거래 앱이나 이런 번호를 찾아서 실제 전화를 해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질문 중에 하나라도 의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확인해보고 연락하겠다라고 끊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거 여러분, 그리고 이 세 가지 질문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이제 그래서 계속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실전 예방, 사기를 막는 네 가지 규칙. 자, 첫 번째보다
우리가 의심하고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런 사이가 됐네요. 자, 의심하기입니다. 모르는 발신자의 전화와 문자, 예상하지 못한 택배나 지원금 안내, 특히 지원금 안내. 그래서 우리가 지원금 안내 있을 때마다 금융사기가 엄청 사기를 쳐요. 의료지원금 주겠다, 뭐 기본소득 지원금 주겠다, 이런 것들 다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안내는 사실로 단정하지 않아야 되고요. 둘째, 끊고 확인하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상대가 통화한 상태에서 검색하거나 다른 전화로 연결하지 말고 통화를 완전히 종료한 뒤에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지금 내가 연결해볼게 하면 이미 그들이 같이 다 움직여서 연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 정보를 잠가 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는 가족이나 금융회사 직원에게도 전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증 사진과 통장 사본도 여러분 사용 목적과 상대를 확인한 뒤에 제공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 핸드폰에 자기 신분증, 그다음 통장 사본 이런 거 다 사진 있는 거 다 지우세요. 바로 잘못해서 뭔가 링크에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다 봅니다. 내 핸드폰 다 봐서 내 가족사항 다 하고 내 정보 다 유출되고 내 신분증 도용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인데 가족의 부모님의 어떤 신분증, 그 다음에 뭐 통장 이런 것들 이제 따님이 관리해주기 위해서 다 가지고 있다가 노출돼서 다 완전히 다 털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핸드폰이 내 핸드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곳에 중요한 정보, 사진 같은 것들은 따로 보관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앱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나 메신저로 받은 파일과 출처가 불분명한 그런 앱은 설치를 아예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단 설치했다고 해도 해당 휴대전화로 금융거래를 계속 하지 말고 다른 안전한 기관에, 금융회사의 관련 기관에 문의해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 네 가지만 여러분 잘 지켜도 내가 소중하게 모아온 돈들 완전히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날리는 그런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의심할 때, 그 다음 피해야 할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다음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별로 이제 다시 한번 의심할 때와 당할 때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의심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전화 끊고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확인해라. 링크 받으면 어떻게 해라? 절대 클릭하지 않는다. 자, 세 번째, 정보를 요구한다. 어떤 경우에도 알려주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여러분에게 다 다시 전화 와요. 자, 네 번째, 송금을 재촉한다. 이상하네. 가족 기관에게 먼저 확인한다. 이미 송금해버렸다. 바로 창피한 물을 쓰고 창피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 112, 1332, 금감원에 1332에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요것만 잘 지켜주세요.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 즉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112도 있는데요. 1332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112는 그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서 피해 신고와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감독원의 1332 통해서도 금융상담과 지급 정지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미싱이나 악성 앱, 그 다음에 개인정보 침해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8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피해 문자나 또는 계좌번호, 송금 내역, 대화 내용 같은 게 있으면 지우지 마시고 삭제하지 마시고 혹시 모를 증거로 여러분 보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식은 여러분 다 알았어요. 그러면 나만의 금융사기 예방 점검표 이런 것들을 이제 딱 붙여놓고 항상 이렇게 보는 거죠. 내 책상 앞에 붙여놓고 늘 내가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습관을 직접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모르는 전화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끊고 확인한다. 문자 링크 절대 클릭 금지한다. 인증번호 절대 비공유한다. 고수익 제한 솔깃하지만 투자 사기 1순위 원금 보장 의심해라. 자,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절대 설치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게 설치된과 동시에 원격 조작돼가지고 여러분의 있는 핸드폰의 모든 내용들을 다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점검표를 한번 적어보면 내 방어의 빈틈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내가 무슨 유혹에 약한지도 알 수 있어서 훨씬 더 예방 능력, 예방 역량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첫째, 금융사기는 마음의 빈틈을 노립니다. 불안과 욕심, 급한 상황을 이용해서 생각할 시간을 빼앗는다는 거. 둘째,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투자 사기, 대출 사기, 스미싱 접근 방법은 다 다르지만 결국 나에게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넘기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디지털 사기는 진짜와 비슷한 화면, 유출된 개인정보, 악성 앱을 결합해서 빠르고 정교하게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넷째, 예방의 핵심은 일단 멈춰라. 그리고 직접 확인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화를 끊고 공식 번호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신고하고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금융사기는 우리의 민생 범죄로서 굉장히 치명적이고요. 개인이나 국가적으로도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요, 앞으로도 우리가 모르는 매우 다양한 어떤 수법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자신의 유혹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고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대응 방안에 대해서 체화시켜서 습관화하면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